지금 투자를 잘하고 계신 분이든 잠시 주춤하고 계신 분이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투자는 돈을 버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이 100배는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 부를 영원히 지키는 법을, 혹시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6가지와 그 해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종목을 고르는 눈이 아니라 어떤 폭락장에서도 내 자산을 지켜내는 불멸의 방패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투자를 지적 게임으로 착각하는 태도입니다. 투자는 참 묘합니다. 돈을 벌면 단순히 계좌가 불어나는 기쁨을 넘어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다, 내 예상이 적중했다 는 엄청난 지적 우월감을 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성취감에 취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100번을 성공해서 자산을 불렸어도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거나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거는 순간 우리는 곱하기 0의 법칙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학에서 어떤 거대한 숫자에도 0을 곱하면 결과는 무조건 0이 되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파산이라는 변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투자의 제일 덕목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시장이 반토막 난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0으로 수렴하는 구조인가? 두 번째는 운과 실력을 냉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착각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상승장에서 번 돈을 내 실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넘쳐나면 실적이 엉망인 기업이나 가치 없는 코인까지 덩달아 다 오릅니다. 이때 수익을 낸 분들은 내 감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밥상을 차려 떠먹여 준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세장, 즉 물이 빠지는 시기가 왔을 때 내 계좌가 어떻게 방어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 주변에 김 센터장님의 후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로 불과 2달 만에 원금의 2배를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겁쟁이처럼 투자하냐며 으스댔죠. 그는 그 수익이 온전히 자신의 천재성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정장에서 그는 무리하게 키운 판돈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시장은 자만하는 자에게 가장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면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손실이 나고 있다면 자책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타석에 들어선 야구 선수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야구에서는 좋은 공이 들어왔는데 휘두르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삼진 아웃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가진 최고의, 어쩌면 유일한 특권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주식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심판이 너 왜 투자하네? 라고 퇴장시키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 특권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설정한 안전 마진 가격, 즉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훨씬 싸서 어떤 악재가 터져도 손해보지 않을 가격이 올 때까지 지독하게 기다립니다. 반면 실패하는 투자자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사고 팔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마치 날아오는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르는 타자처럼 말이죠. 나쁜 공에 손을 대면 빗 맞아서 아웃되거나 나쁜 습관이 들어 결국 슬럼프에 빠집니다. 투자는 얼마나 자주 거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확실한 기회를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원하는 공이 들어올 때까지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기다리는 인내심. 그것이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흙 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다 고 믿으며 개별 종목 발굴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통계는 우리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나 나스닥 시장을 분석해보면 지수 전체는 올랐지만 개별 종목 중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들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착시 현상인 것이죠. 수천 개의 상장 기업 중에서 그 소수를 골라낼 확률,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워런 버핏은 2005년 월스트리트에 날고 기는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년 내기를 했습니다. 버핏은 단순히 시장 전체를 사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걸었고, 매니저들은 밤새워 분석하고 사고팔며 수익을 쫓았습니다. 결과는 인덱스 펀드의 압승이었습니다. 내가 시장을 이길 종목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다면, 혹은 생업이 바빠서 기업을 깊게 분석할 시간이 없다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패시브 전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얼라이브를 기억하십니까?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구조대가 곧 올 거야, 우리는 살 거야 라며 막연한 희망만 품었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죽어갔습니다. 반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시신을 먹어서라도 버텨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투자판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해,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폭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의 멘탈을 박살냅니다. 진짜 투자 고수들은 항상 의심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저 기업이 좋아 보이지만 내가 보지 못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건강한 의심이 있기에 그들은 몰빵을 하지 않고 현금을 비축하며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지만 맹목적 낙관주의자는 무리하다가 파산합니다. 오직 의심하고 검증하는 회의주의자만이 시장의 겨울을 버티고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의 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진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돈이 여유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투자금은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아니고 1년 뒤 전세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언젠간 제 가치를 찾아가겠지 하며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돈은 어떻습니까? 다음 달 학비 내야 하는데, 결혼 자금인데라며 돈의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돈은 조급함을 부르고, 조급함은 결국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주식을 팔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자가 아니더라도 투자하는 돈만큼은 부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없어져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 100년간 14,000포인트 넘게 올랐지만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따지면 약 5.3%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연 5%를 우습게 알지만 이 작은 숫자가 10년, 20년 시간과 결합했을 때 만들어내는 거대한 눈덩이 효과. 이것이 바로 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남들보다 빨리 결승선에 도착해야 하는 100m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아 복리의 마법을 누리느냐를 겨루는 마라톤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혹시 불안하다면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한순간에 망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 원칙 하나만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시간이라는 든든한 우군과 함께 반드시 불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